일주일 정도 300명대로 가면 설 전에도 거리두기 완화될 수 있고 집합금지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난 이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두기 완화하고 집합금지를 좀 완화해달라는 것이 풀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그 동네에서 족발을 시키러 갔는데 직접을 갔거든요. 포장비가 3,000원이 싸니까 하면 그러니까 9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8시 반 정도 닫아 있고 유일하게 포장만 하는 데만 불을 다 꺼놓고 주방주만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고 가더라도 사장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진짜 11시까지나 12시까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할 수 있게 거기서 먹을 수 있게 아니면 다시 24시간 음식점에서 또 새벽 3시에 밥 먹고 싶거든요. 그런 날이 진짜 이번 달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최종 허가됐습니다. 이게 국산 1호가 지금 탄생한 건데요. 고위험군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변호사님. 뭐 아직 이제 그 기초적인 임상만 끝나고 치료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게 임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로서 확실하게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 그 치료가 기존의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렘데시비르라든지 스테로이드 혼합요법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최종 허가가 된 건데 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건 의사들 전문가들이 알면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감염병과 인간이 싸우기 위한 양대 칼날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제. 하나가 백신이고 하나 치료제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곧 있으면 그 설 지나면 백신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라는 양기 두 개의 칼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희생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 조금 걱정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레키노나주가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세계 뭐 독보적인 1등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유수의 상위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그런 국가로 지금 발돋움했다는 것 자체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거 있잖아. 아직도 대한민국이 무슨 중진국인지 아시는 분, 뭐 조선놈 어쩌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방송에 그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그 주의를 주거든요. 그런 생각 버려라. 그런 뉘앙스로 뭐 한국 사람들 뭐 해외에 나가면은 어디다가 유적에다가 페인트로 자기 이름 쓰고 온다. 그건 일부일 뿐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라는 것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 자체에 웬만한 것들은 또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부심 가셔도 돼요. 이게 말이 세 번째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렘데시비르하고 또 하나 뭐였더라? 하이드로클로르킨인가? 아무튼 그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약효가 있다 없다 말이 많아요.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죠. 근데 뭐 이제 뭐 의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적대성 멘트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희망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접대성 멘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멘트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과 통화하면서 그 나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표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접대성 멘트로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해외 정상회의가 없는데 G20이나 이런 정상회담 같은 데를 가면 문 대통령과 이렇게 환담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선진국 지도자들이 막 줄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 사이 코로나가 지금 2020년, 2021년 지나면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문 대통령과 화상통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든이 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직이었던 럼프 형이
사실 연임을 못한 게 알고 보면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실패하면서 이든영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코로나에서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 한국에서 개발됐지. 한국에서 가장 방역 잘하고 있고 그 방역 모델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검사 키트도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지. 백신의 상당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어딨죠? 아무튼 또 한 개 회사에서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그 백신 주사기 우리 영선이 누나가 갖고 있지. 이든이 형 입장에서는 한국이 희망이죠. 아니 그 바이든이 볼 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동양에서 제일 선진국이라 판단했는데 일본은 지금 방역을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 지금 올림픽 안 할 확률이 거의 99.99%고 애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까지 다 흡수하려고 했지만 지금에 있는 뭐 문화나 한국 하면 그러잖아요. BTS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저게 제페니스냐 차이니스라 물어봤지만 지금 코리안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멋있다. 그게 이제 알고 있죠. 바이든의 가족들이나 손자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BTS 코리아.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일본은 엑스제팬 이후에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봉주 의원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지금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실수 같은 거 하시면요,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뭐 소변을 본다든지 그걸 걸리면은 스미마생 하시면 됩니다. 스미마생. 어제 그 전화 통화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 동맹을 표현하는 말에 린치핀이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축이 린치핀인데, 근데 그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린치핀 수준 뛰어넘어서 수레 위에 함께 올라가서 업그레이드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세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요거 이제 그 조중동 부류가 그런 짓거리 맨날 하잖아요. 일본이 먼저 했냐, 한국이 먼저 했냐, 왜 한국은 바이든 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안 하냐, 왜 안 만나냐. 최근에 첫 통화 사실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선자 시절에도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문 대통령하고 이런 미친놈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론 있잖아요. 뭘 어떻게든 지랄을 하니까 요즘에는 그 지랄 연병이라는 얘기 안 하고 연병 지랄이라고 하더만요.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 바이든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정상들과 통화합니까? 안 그래요. 주요 국가들하고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통화를 하는 건데 바이든의 입에서 한국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표현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우리가 발표했던 것 중에 민주국가에 대해서 완전한 민주국가라고 한국이 올라섰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지금 사실상 불완전한 민주국가,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데 우리가 IMF 때를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운명을 갈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완벽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G7의 어떤 수준에 도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사실 그 반대로 완전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이미지, 그날의 성장률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것은 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럴 것 같아요. 저번에 오바마 케어를 못했잖아요. 오바마가 결국은 전 국민의 미국에서 의료보험 보장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을 때 방해했던 그 보험회사들의 세력을 지금 바이든은 그걸 엎어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해야 된다. 30%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장을 못 받는 사람 때문에 확산이 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방역과 국가 재정이 어떻게 의료보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뭐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냐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바이든이.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